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는 한 사람의 치열한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유산이 많습니다. 전쟁터의 부상병, 수술실의 환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수혈. 이 수혈과 혈액은행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며 현대 혈액은행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찰스 드로 박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 업적을 넘어 불의에 맞선 용기와 인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904년 워싱턴 DC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찰스 리처드 드루는 5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카펫 시공업자였고 가족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을 보인 드루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에머스트 대학교의 미식축구와 육상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여 뛰어난 운동선수이자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실력은 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대학 졸업 후 드루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미국 사회는 그에게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의 의과대학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입학을 거부했습니다. 최고의 성적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색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드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더 넓은 세계로 돌렸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명문 맥길 대학교 의과대학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이곳에서 그의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병리학자 존 비티 교수였습니다. 비티 교수는 당시 수혈의 문제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드루는 그의 지도 아래 혈액 연구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당시 수혈 기술은 매우 원시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혈액 보관이었습니다. 체혈한 혈액은 특수 처리 없이는 단 며칠밖에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혈액이 응고되고 세포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대규모 혈액을 미리 비축해두는 혈액은행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환자가 생기면 그때그때 맞는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찾아 직접 수혈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죠.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루는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혈액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그는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혈액의 구성 성분에 주목했습니다.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구 세포와 이 세포들이 떠다니는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루는 혈액 전체가 아닌 혈장만을 분리하여 보관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혈장은 혈액형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수혈이 가능했고 보관 기간도 섭씨 4도에서 2주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장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가루 형태로 만드는 건조 혈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건조 혈장은 사실상 영구 보관이 가능했고 필요할 때 증류수만 섞으면 즉시 수혈할 수 있었습니다. 무게와 부피도 엄청나게 줄어들어 운송과 보관이 훨씬 용이해졌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혈액 보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 은행 혈액은 이 분야의 교과서가 되었고 그는 흑인 최초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의 혁신적인 연구는 곧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1940년 나치 독일의 무차별 공습으로 영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탄 속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부상병들을 치료할 혈액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영국 내 혈액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절박한 요청에 미국이 응답하며 영국을 위한 혈액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프로젝트의 의료 책임자로 임명된 인물이 바로 찰스 드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현실에 적용할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드루는 뉴욕의 중앙혈액은행을 설립하고 미국 전역에서 기증받은 혈액을 혈장으로 분리, 처리, 포장하여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대규모 수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혈액은행 모델, 드루 시스템 덕분에 수만 개의 혈장 키트가 안전하게 영국 전선에 도착했고 수많은 병사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절망의 전장에 희망을 전한 영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성공 이후 미국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미국 적십자사는 국가 혈액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그 첫 책임자로 찰스 드루를 임명했습니다. 최고의 영예이자 그의 능력을 국가가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도 잠시,
그는 더 크고 추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미군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정책이었습니다. 군은 흑인 기증자의 혈액과 백인 기증자의 혈액을 분리해서 관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혈액의 인종적 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증명하고 그 지식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드루에게 이 명령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혈액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매개체이지 인종을 나누는 잣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드루는 혈액에는 인종이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이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의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군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여론을 움직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묵살되었고 차별 정책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적십자사 혈액 은행 책임자라는 최고의 명예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버리고 옳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적십자사를 떠난 찰스 드루는 모교인 하워드 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돌아가 외과 주임 교수이자 경원장으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남은 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장벽에 부딪히는 젊은 의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흑인 의사들이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에게 실력과 함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의사의 양심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훗날 미국 의료계의 중요한 인물들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헌신은 너무 일찍 멈추게 됩니다. 1950년 4월 1일 그는 엘라베마주 터스케기에서 열리는 연례 의료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운전하던 차가 도로를 이탈하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드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과다 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개발한 혈액은행과 수송 시스템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지만 정작 자신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불과 45세였습니다. 찰스 드루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단순히 혈액 보관 기술을 혁신한 위대한 의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의학적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시대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속한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찰스 드루가 남긴 유산은 병원 냉장고에 보관된 혈액 팩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인류 전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의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